네, 안녕하세요. 개인 투자자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주식 투자 절대 지식이라는 책을 교재로 해서 살펴보고 있는 내용 중에서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전체 목차 중에서 이번 시간에 다룰 내용은 제5장인 세 번째 원칙, 매매 스타일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장에서는 나에게 맞는 옷을 입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맞는 옷이란 무엇인가? 우선 나의 성격과 나의 생활 패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추세 추종 매매가 무엇인지, 추세 역행 매매가 무엇인지 각각의 특징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겠고, 그다음에 단기, 중기, 장기 매매 중에서 어떤 것을 택하면 좋을지 각각의 특징들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실은 자신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내용은 이 책에선 다루고 있지 않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우리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서 제가 이 내용을 앞쪽에다가 우선 넣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우선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추세를 추종할지 혹은 추세를 역행할지 어떤 타임 프레임에서 싸우는 것이 좋을지를 결정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나에게 맞는 매매 스타일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점입니다. 일단 나는 누구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나는 돈이 많은가, 적은가, 나의 자본금의 규모가 어떠한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나는 시간이 많은지, 혹은 내가 직장을 다니면서 투자에 전념할 만한 시간이 적은지를 생각해 봐야겠고, 나는 승률이 높은 것을 원하는지, 그러니까 어, 내가 어떤 투자금을 리스크에 노출시켰을 때 수익을 볼 확률 자체가 높은 것을 원하는지, 아니면 승률과 관계없이 이 손익비가 높은 것을 원하는지. 그러니까 이거는 O가 나올 수 있는 개수를 높이는 타입을 얘기하고, 아래쪽 같은 경우에는 O가 조금 나오더라도 이 O가 한번 나올 때마다 아주 큰 수익을 얻는 그러한 스타일을 얘기합니다. 어떤 것이 나에게 더 잘 맞고 내가 더 좋아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나는 느긋이 기다릴 수가 있는지, 하루건 이틀이건 3일이건 일주일이건 한 달이건, 혹은 나는 당일 이후에는 어떤 리스크가 발생할지 모르니까 당일 안에 승부를 보아야 직성이 풀리는 스타일인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 보아야겠습니다.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을 해 봐야겠습니다. 이러한 생각들을 하고 나면 나를 범주화 시킬 수 있게 되는데, 이와 같은 범주 안에 넣어 볼 수 있게 됩니다. 당연히 이분법으로 모든 걸 나눌 수는 없겠지만 큰 얼개를 제가 그려놓은 것입니다. 첫 번째로 자본과 관련해서 내가 소액 투자자인지 거액 투자자인지 생각을 해보고, 내가 직장을 다니면서 해야 하는 그런 투자자인지 혹은 전업 투자자인지, 그리고 나는 승률이 높은 전략을 원하는지 손익비가 높은 전략을 원하는지, 그리고 나는 장기 투자를 더 선호하는지 단기 투자를 선호하는지 장기 투자를 선호하는지, 내가 어디에 속하는지를 범주화시킬 필요가 있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이 두 개를 내가 다 가지고 싶다, 이 두 개를 다 가지고 싶다라고 할 수도 있고, 물론 다 가능은 하겠습니다만, 어,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뭐 둘 중에 꼭 양자택일을 무조건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만, 현실적인 어떤 상황에서 볼 때는 이 두 개를 모두 취하는 것이 일단은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자의 경우에는 각각의 범주 안에 범주 중에서 한 가지를 고르는 방향으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추세 추종 매매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추세 추종 매매는 많은 종목을 관찰해야 됩니다. 한 종목만 관찰하고 있으면 이 책에 따르면 그 어떠한 종목이 이렇게 움직이다가 추세를 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시간은 전체의 15% 정도밖에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더군요. 그러니까 추세 추종 매매를 하려면 전체 기간 중에 15%만 해당되는 부분인데, 이걸 취하기 위해서 한 종목만 보고 있으면은 뭐 기회가 잘 안 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뭐 20개든 30개든 많은 종목을 관찰을 할 수밖에 없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세 추종 매매는 지속적인 누적 손실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해서 나 이제 올라갈 것 같아 하고 여기서 매수를 했지만 다시 이렇게 내려오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또 이렇게 해서 이제 올라갈 것 같아 라고 여기서 매수를 했지만 이거 더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정확한 지점, 정확한 추세 내에서의 이러한 바닥을 찾기란 어렵기 때문에 내가 진입한 부분이 틀릴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습니다. 계속 손절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내가 만약에 여기서 다시 잡게 되면 이제 손절이 나가지 않고 이만큼의 수익을 취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속적인 누적 손실, 계속 깨먹으면서 손실이 쌓일 수 있는 가능성은 높기 때문에 심리적인 고통이 뒤따를 수가 있습니다. 계속 손실만 보는 기간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추세를 타는 기간은 전체 기간 중에 약 15% 정도이기 때문에 승률 자체가 높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잡았으면 이제 그건 제대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러한 특징을 지니고 있는 것이죠. 비교적 긴 타임 프레임에서 싸운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주관적이긴 하고 나중에도 한번 얘기를 하겠지만 일반적으로는 큰 추세, 예를 들어서 뭐 일봉 이상의 주식에서 뭐 주봉, 월봉 이상의 큰 흐름에서의 추세를 따라가는 것이 더욱더 큰 손익비를 가져오기 때문에 비교적 긴 타임 프레임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듯합니다. 비교적 적은 매매 기회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은 타임 프레임이 길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추세가 발생하는 기간의 비율이 높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추세 역행 매매는 다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될 텐데, 적은 종목을 관찰, 뭐 한두 개 정도만 계속 보고 있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추세와 관계없이 혹은 추세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여기서 바로 매도를 하는 겁니다. 손절을 여기다 걸어버리고. 그럼 얘가 이렇게 내려와서 그만큼 수익을 바로 취할 수 있는 기회가 추세가 아닌 부분에서도 뭐 막 이렇게 움직이는 부분에서도 꺾이기만 하면 바로 매도 진입을 하거나 꺾이기만 하면 바로 매수 지배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많은 매매 기회를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적은 종목을 관찰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매매 기회가 많고 그리고 손절은 짧기 때문에 그리고 그만큼 확률은 높기 때문에 큰 누적 손실 자체는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제가 여유하고 물음표를 쳤는데 여유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심리적으로 큰 누적 손실이 쌓이면서 고통스럽게 하는 것보다는 나은 상황일 것입니다. 승률 자체가 50% 정도는 되어야 하고 손익비 자체가 추세 매매보다는 훨씬 작은 편입니다. 조금이라도 수익이 나면 챙겨주는 방향으로 운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짧은 시간 속에서 많은 매매기를 포착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는 점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즉, 이 매매 스타일들을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뭐 아주 간단합니다. 이건 뭐 이해하고 말고가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걸 그대로 비교해서 적어 놓은 것에 불과한데요. 추세 추정 매매는 일반적으로 큰 손익비를 가지고 장기적으로 싸우는 특징이 있고, 추세 역행 매매의 경우에는 작은 손익비를 가지지만 승률이 높고 그래서 매매 기회를 많이 포착할 수 있는 단기적인 타임 프레임에서 싸우는 경우가 많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화두들이 떠오르는데요. 많음, 적음, 큼, 자금, 장기, 단기라는 단어가 사실 다 추상적이죠. 누가 뭐 많다는 기준을 어떻게 정해놓은 것도 아니고 뭐가 많은지 뭐가 적은지 두 개를 서로 비교해 놓은 것에 불과한 것이죠. 만약에 아까 종목을 많다 적다라고 했는데 뭐 내가 100종목을 볼 수도 있고 1000종목을 볼 수도 있고 10,000종목을 볼 수도 있고 혹은 한 종목을 볼 수도 있겠죠. 그럼 그 중에서 어떤 게 많은 것이고 어떤 게 적은 것이냐. 그리고 내가 누적 손실을 돈이 많은 분은 1,000만 원까지 견딜 수 있지만 돈이 적은 분은 1,000원이나 10,000원까지만 견딜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럼 뭐가 많고 뭐가 적은 것이냐. 물론 이 내에서는 당연히 얘가 많고 얘가 적다고 하겠지만
그것에 뚜렷한 기준이 있느냐는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승률과 손익비의 경우에도 제가 지금 다 극단적으로 적어놔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많고 적음, 크고 작음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지만 과연 이 승률이 진짜 높은 것인지 이 손익비가 정말 작은 것인지에 대해서 누가 그 기준을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화두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10분봉으로도 추세 추종 매매를 할 수 있지만 주봉으로도 추세 역행 매매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까 추세 추종 매매의 경우에는 긴 타임 프레임을 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꼭 긴 타임 프레임이 아니라 10분봉이 긴 타임 프레임일 수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1초와 비교하면 훨씬 긴 타임 프레임이니까요. 그리고 주봉으로도 역행 매매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주로 역행 매매는 짧은 기간 동안 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되어 있는데 주봉 자체도 월봉이나 연봉에 비하면 짧은 거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상당히 주관적이고 상대적인 많음, 적음, 큰 자금 이런 식으로 이제 앞서서 매매 스타일에 대해서 요약을 해놓은 건데요. 결국은 이러한 화두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자면 결국 투자자가 직접 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만큼의 누적 손실을 견딜 수 있고 어떤 타임 프레임에서 싸우는 게 좋고 어떠한 손익비와 어떠한 승률을 원하는가를 내가 정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뭐 누적 손실의 최저값이 얼마다. 그게 나한테는 뭐 남과 비교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나한테 많은 건지 적은 건지를 내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내가 승률이 50%라고 정했는데 그게 나한테서는 야 이거는 조금 내가 박하게 정했으니까 뭐 손익비를 길게 가져야 됐다 이런 식으로 내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타임 프레임을 정하고 그것이 나에게 짧은 건지 긴 건지를 내가 스스로 결정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앞서서 말씀드린 그러한 사항들을 투자자 본인의 판단으로 반드시 직접 생각해 보고 넘어가야 됩니다. 한 번은 반드시 투자하시기 전에 반드시 꼭 저는 이걸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망했기 때문에 뭐 아직 저는 당연히 망했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약간 지금 뭐 주춤하고 있기 때문에 꼭 이것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또 하나의 문제가 있다면 꼭 추세 추종 매매와 추세 역행 매매 중에 하나를 택해야 하는가. 아까 그림에서 보면은 제가 이렇게 해서 두 개를 나눠 놨잖아요. 이렇게 특징을 해놓고 근데 꼭 이 둘 중에서 양자택일 해야 되느냐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두 스타일이 요 각각의 특성들이 아까 있지 않았습니까? 이 두 스타일이 상수란 특성들을 내가 딱 부러지게 내가 지니고 있어야 되느냐 말이죠. 그러지 않는 경우도 충분히 많습니다. 자신의 선호와 성향에 맞게 두 매매를 당연히 결합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뭐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기보다는 뭐 두 마리 사이의 토끼를 잡는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적당히 조화를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꼭 두 개 극단적으로 많고 적은 것을 꼭 골라서 할 필요는 없다는 뜻입니다. 두 개를 동시에 하는 것 자체가 개인 투자자로서 그것을 잘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 뿐인데요. 꼭 추세 역행 매매는 종목을 조금만 봐야 된다? 꼭 추세 추종 매매는 타임프레임이 잠겨야 된다?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자기가 생각하기 나름이니까요. 추세 역행 매매를 하고 싶을 때도 더 종목을 많이 봐가지고서는 기회를 더 늘릴 수도 있는 것이고 추세 추종 매매를 하려고 하면서도 타임프레임이 장기가 아니라 하루 내에서도 당연히 추세 추종 매매를 할 수도 있으니까요. 이것을 꼭 앞에서 얘기한 특성대로 정해놓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을 어떻게 내가 생각해 보면 될지 저의 경우에 이제 대입을 해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앞서서 나 자신을 범주화시켜야 된다고 하였죠. 저는 제가 생각하기로 당연히 자본은 소액이고 저는 이제 직장이 있으니까 직장을 다니면서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저는 승률도 당연히 높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손익비를 높게 가져가는 그러니까 내가 잘 잡으면은 많이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원합니다. 기간은 단기도 할 수는 있을 것 같지만 그래도 직장이 있는 상황에서는 단기보다는 결국은 장기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저는 제 자신을 일단 이렇게 범주화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내가 어디에 속하는지 이렇게 동그라미를 치면서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종목은 적당히 보고 싶어요. 많은 종목을 예전에도 보고 그랬는데 너무 힘듭니다. 전업 투자자도 아니고 그럴 필요가 있을까 싶고
주식시장은 그냥 주식 선물이 있는 대형주 정도? 해외 선물 시장은 주요 통화나 지수나 금속 종목 정도? 에너지 종목도 있고 그 정도만 보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정도만 해도 저한테는 그냥 많은 것 같아요. 이런 걸 다 보고 있는 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많이들 느끼실 텐데 종목을 많이 보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다고 나한테 돈이 되지 않더라고요. 누적 손실은 소액 투자자에서 좀 견디기 어려워서 100만 원 정도까지는 내가 허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더 많은 누적 손실도 참아봤는데 생활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은 어려워요. 이 정도만 해도 저에게는 누적 손실이 일단 많은 거예요. 일단 두 개 다 많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심리적으로는 고통이 당연히 크지 않았으면 좋겠어. 큰 고통을 누가 자임해서 견디겠습니까? 또 승률은 그리 높지 않아도 돼요. 자주 깨먹어도 돼요. 그 깨먹는 게 조금만 깨먹을 수 있다면 손익비는 크게 가져가고 싶어요. 조금씩 깨먹다가 먹을 때는 끝까지 쫓아가는 걸 하고 싶어요. 약간 좀 뭐랄까요? 로망 같은 거일 수도 있겠는데요. 오히려 저는 이게 좀 더 저한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어요. 먹을 때 많이 먹으면 되니까. 그럼 먹을 때 많이 못 먹고 자르는 경우가 생기지 않느냐는 질문을 하는데 이제 그러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이제 제가 하고자 하는 매매의 목표가 되겠죠. 타임프레임의 경우에는 직업이 있다 보니까 당연히 주식은 뭐 분봉을 어떻게 거래를 할 수는 없을 것이고 해외 시장의 경우에는 뭐 적어도 4시간 봉 이상 정도는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정도면 나에겐 타임프레임이 길다. 예를 들어서 해외 시장 같은 경우에는 4시간 봉이 아니라 막 그냥 틱봉으로 보시는 분들도 많고 어떤 분들은 뭐 1분 봉, 5분 봉 이런 기준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4시간 같은 경우는 저한테는 되게 긴 겁니다. 하지만 그게 저한테 맞는 것 같고 저한테 더 뭐라 그럴까 가능한 그러한 투자 방법일 것 같아요. 매매 기한은 뭐 많아도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해서 수익을 볼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동그라미를 쳐보면 종목은 뭐 많이 볼 수도 있다. 나에겐 많다. 누적 손실도 많이 견딜 수 있다는 그런 의미고요. 심리적으로는 당연히 작은 고통을 원하고 승률은 낮아도 되고 손익비는 커도 되고 타임프레임은 좀 크게 가져가야 될 것 같고 매매 기간은 적어도 상관없는 사람이니까 아무래도 제가 해야 되는 쪽은 추세 역행 매매보다는 추세 추종 매매를 조금 더 저에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제가 여러모로 생각을 해봤는데 아직까지도 저는 이 승률을 높이는 방법을 잘 찾지를 못했어요. 예를 들어서 저번에 한번 얘기했는데 이렇게 거래량이 있는 양봉이 있고 그 다음 음봉이 붙어서 나오다가 그 다음 가는 경우 뭐 이런 거는 승률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아직 승률이 높은 거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자주 깨먹는 한이 있어도 설사 흔들고 가는 거에 내가 속더라도 손익비를 크게 가져가는 게 나한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 내가 생각하는 바를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보시고 내가 추세 추종 매매에 맞는지 혹은 추세 역행 매매에 맞는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꼭 이 둘 중에 하나를 정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당연히 뭐 짧은 타임프레임에서도 추세 추종 매매를 할 수가 있고 또 긴 타임프레임에서 추세 역행 매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뭐 이 범주에 따라서 뭘 결정을 하고 그것을 뭐 확정을 해놓고 뭐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한 번 정도 이러한 개념들이 있다는 걸 다 알고 있지만 한 번 더 이제 복습을 해보고 반출을 해보고 그다음에 내가 어디에 속하는지를 한 번쯤은 따져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한 과정이 없으면 내가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파트에서는 나 자신을 아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나 자신을 범주화해보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안 다음에 매매 스타일의 특징들을 이해하고 그다음에 스스로의 매매 스타일이 어떤 것이 더 적합할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이 확립이라는 거는 이제 말이 표현이 확립인데 뭐 확정 짓고 무조건 그걸로 딱 고정을 시켜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내 매매 스타일을 이렇게 생각해서 만들어 볼 수 있다. 만들어야 한다. 라는 점을 이 장에서는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